교육에 들어가기 앞서 바이러스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요?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세포의 형태를 가진 생물체가 아니며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고 숙주세포가 있어야 번식할 수 있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는 다르고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숙주세포도 다릅니다. 또한 변이가 잘 일어나고 빠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이러스의 구조를 살펴볼까요? 비리오는 캡시드와 핵산으로 이루어진 온전한 형태의 바이러스 입자를 의미하는데요. 외막이 있는 비리온을 언벨롭드 바이러스, 외막이 없는 비리온을 네이커드 바이러스라 합니다. 네이커드 바이러스는 언벨롭, 스파이크, 캡시드, 뉴클레익 액시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언벨롭드 바이러스는 캡시드와 뉴클레익 애시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세포 침입과 복제입니다. 먼저 바이러스의 세포 침입부터 보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세포 표면 수용체에 결합하여 세포에 들어가 해체되어 핵산이 방출됩니다. 바이러스 DNA는 숙주 단백질 합성 메커니즘을 이용해 바이러스의 핵산과 단백질을 생산합니다. 조립되어 새로 생긴 바이러스는 세포에서 방출되게 됩니다. 바이러스의 복제를 볼까요? 바이러스는 비리온 단백질과 핵산이 대량으로 복제한 다음 조립하여 증식합니다. 용균성 감염과 용원성 감염이 있는데요. 용균성 감염은 세포를 용해 파괴하면서 특정 시점에 복제합니다. 용원성 감염은 좋은 조건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능한 시기에 복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근 들어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 코로나19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사스코브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으로 기침이나 재채기로 인한 호흡기 비말 등이나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지는 등 비말, 접촉, 공기를 통해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1에서 14일, 평균 4에서 7일의 잠복기를 거치는데요.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등 다양하게 경증에서 중증까지 호흡기 감염증, 드물게는 객담,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현재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는 없으나 혈장 치료는 진행 중에 있으며 수액 보충,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 즉 대증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포함하여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 시 준비 및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설 관리자는 소독 범위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소독 범위에 따른 인력 배치, 소독제의 선정, 구체적인 업무 절차서를 마련하고 환자의 동선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동선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접촉이 잦은 구역을 설정합니다. 소독 업무 담당자는 감염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개인보호구 착 탈의 방법, 손 씻기 또는 손 소독 방법, 업무 종료 후 발열 또는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 모니터링 및 조치 사항을 안내하도록 합니다. 담당 직원은 청소나 소독 시 일회용 이중장갑, 보건용 마스크, 전신보호복 또는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이나 방수성 일회용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 덮개 또는 고무장화 등의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소독에 사용하는 도구는 가능한 일회용 또는 전용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세척하여 재사용 가능한 청소도구의 경우는 적절한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한 후 건조시켜 보관합니다. 소독 전체 과정 중 충분한 환기가 필요하고 소독제 유해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소독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소독제, 물, 갈아입을 옷,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 양동이, 일회용 천 및 타올, 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 대걸레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환자 이용 공간을 소독할 때에는 감염 오염 정도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고글, 장화 등을 추가하고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상 소독의 경우 일회용 장갑과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환경 소독제는 어떤 것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용 환경부 승인 소독제, WHO, ECDC 등에서 제시한 소독제로 환경부 승인 신고 제품을 사용하며 제품별 사용량, 사용 방법, 주의사항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환경부 초록누리 http://ecolife.me.go.kr에서 소독제 목록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독제 제품 설명서 사용 방법이 분무 분사 방식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일회용 천, 즉 타올에 소독제를 적신 후 표면을 닦아야 합니다. 소독제 주요 성분별 유효 농도, 접촉 시간, 적용 대상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독 시 주의사항을 살펴볼까요? 개인보호구는 착용 방법에 맞게 착용하며 개인보호구 착용 후 소독 중에는 눈, 코와 입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장갑이나 마스크가 더러워지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탈착 순서에 따라 재착용하도록 합니다. 오염된 장갑과 마스크 탈착 순서는 먼저 장갑을 제거하고 비누로 손을 세정합니다. 마스크 제거 후 다시 비누로 손을 세정하고 새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새 장갑을 착용하여 소독을 다시 진행하면 됩니다. 일상적인 청소와 소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적용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숙소, 사무실, 음식점 등입니다. 청소와 소독 준비입니다. 청소와 소독 전 과정 중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두고 시작 전 보건용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며 소독을 하는 동안 눈, 코, 입 등의 얼굴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소독제는 환경부 승인 및 신고 소독제를 선택하여 제조사의 설명에 따라 소독제를 희석하여 사용하는데 일명 가정에서 사용하는 락스인 차염소산 나트륨의 경우 일상에서의 표면 소독은 500ppm, 환자 이용시설 소독은 1000ppm을 사용합니다. 차염소산 나트륨은 금속을 부식시키는 특성이 있으므로 금속 표면은 70% 에탄올인 알코올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청소와 소독은 여러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세제 또는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청소하면 표면과 물체에 있는 감염성 병원체가 불활성화되지는 않으나 병원체 수의 감소를 가져오고 소독은 청소 후 표면에 남아있는 감염성 병원체를 사멸시켜 감염 노출, 즉 감염 확산 위험을 더욱 감소시킵니다. 여기서 청소와 소독이란 뭘까요? 청소란 표면에서 감염성 병원체를 포함한 먼지와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며 소독이란 생물체가 아닌 환경으로부터 세균의 아포를 제외한 미생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액체 화학제나 습식 저온 살균제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소독 부위를 예를 들면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콘센트, 스위치 등 사람들의 접촉이 많은 물건 표면과 사무실에서 자주 접촉하는 표면, 예를 들어 키보드, 책상, 의자, 전화 등, 그리고
화장실 수도꼭지나 화장실 문 손잡이, 변기덮개 및 욕조 및 화장실 표면을 소독해야 합니다. 환자 이용 공간 소독 방법을 볼까요? 환자가 이용한 공간, 즉 구역의 경우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 오염이 확인된 장소를 표시하고 오염된 물건은 밀폐하도록 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이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청소와 소독 전과 소독 중, 소독 후에는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두어야 하는데 청소 및 소독 시작 전에 최대 24시간 환기하도록 합니다. 청소 및 소독 시작 전에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며 소독을 하는 동안에는 얼굴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차염소산 나트륨 희석액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0.05%의 농도의 희석액을 만들려면 냉수 495ml에 차염소산 나트륨 5ml를 섞고 농도 0.1%는 냉수 490ml에 차염소산 나트륨 100ml, 농도 0.5%는 냉수 450ml에 차염소산 나트륨 50ml, 농도 1%는 냉수 400ml에 차염소산 나트륨 100ml를 섞어 희석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원액 필요량은 희석액 제조량 곱하기 최종 염소 농도 나누기 제품 원액 농도로 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희석액 제조량이 500ml, 최종 염소 농도가 0.05%, 제품 원액 농도가 5%라면 원액 필요량은 500 곱하기 0.05 나누기 5로 계산해서 5ml로 볼 수 있습니다. 차염소산 나트륨 희석액 접촉 시간은 구멍이 없는 표면은 10분 이상, 물품 침적 시 30분 침적하도록 합니다. 세탁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세탁을 할 때에는 보건용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재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일회용으로 반드시 사용하고 사용 후 폐기하도록 합니다. 환자의 세탁물을 털지 않도록 하고 세탁 가능 직물은 세제나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탁기로 세탁합니다. 고온으로 세탁할 경우 일반 세제를 넣고 70도씨에서 25분 이상 물로 세탁하며 저온 세탁의 경우 적합한 세제나 소독제를 선택하며 세탁기 사용 가능 여부 확인합니다. 환경부에서 세탁용 소독제로 승인한 제품은 차염소산 나트륨, 에탄올 또는 과산화수소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고온에서 세탁할 경우 위해가스 발생 및 옷감 손상 등의 우려가 있어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60도씨 이하에서 세탁하도록 합니다. 만약 세탁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물과 세탁용 소독제를 사용하여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손세탁하도록 합니다. 세탁 후에는 세탁물을 완전히 말려야 하는데요. 건조기가 있는 경우 80도씨에서 2시간 동안 건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환자가 사용한 매트리스, 카펫 등 자가 세탁이 어려운 경우는 전문 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적절하게 소독하거나 스팀으로 고온 소독합니다. 세탁물 운반 시 일회용 세탁물 운반용 바구니 또는 기타 카트를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독하고 재사용하며 사용한 옷걸이는 표면 소독합니다. 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으로 심하게 오염된 직물의 경우 폐기하고 작업 후 장갑 등을 벗고 물과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어야 합니다. 환자 이용 공간 소독 시 유의사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독 시에는 직원들의 사후 관리가 중요하며 예의주시하고 격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코로나19 소독법으로 연무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환경부 승인 방역용 소독제 사용 범위에 따라 연무 소독은 단단한 표면 및 물체를 대상으로 하는 표면 소독용으로 승인되었는데요. 그 외 자연환경, 거리, 카펫, 옷에 대한 공기 소독, 연무 소독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분사형으로 승인되었더라도 닦아서 소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 및 소독제의 안전한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위생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손 위생 방법이 있는데요. 청소 및 환경 소독 후 반드시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소독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알코올 손소독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누를 이용한 경우에는 30초 이상 손을 씻도록 합니다. 손을 올바르게 씻기 위한 6단계를 살펴볼까요? 먼저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 그 다음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지르고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지릅니다.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지르고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주세요. 마지막으로 손바닥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코로나19 살균 소독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Q&A 형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살균 소독 제품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일까요? 아닙니다.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살균 소독제는 없습니다. 정부 승인 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도 안전할까요? 해당 용도로 소관부처에서 승인 허가받은 제품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시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살균 소독 제품으로 공기를 소독해도 될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됩니다. 공기 중에 뿌리는 등 인체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 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야외 공간을 소독해도 되나요? 아니요, 안 됩니다. 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 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 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어떻게 사용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용 용도에 맞는 정부의 승인 허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 방법 및 주의 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살균 소독제 유효 성분별 유해성 정보입니다. 염소계 화합물의 대표 유효 성분과 유해성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이어서 알코올의 대표 유효 성분과 유해성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4급 암모늄 화합물의 대표 유효 성분과 유해성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자주 묻는 방역 소독 관련 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우리 몸 밖으로 나온 바이러스는 얼마나 생존할까요? 현재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나 최근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온도 21에서 23도씨 및 상대 습도 40%에서 에어로졸화된 후 7일 동안 실험한 결과 스테인레스 표면에서 48시간, 플라스틱 표면에서는 72시간까지 생존했고 에어로졸 상태로 3시간까지 생존하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잠재적인 감염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환자가 사용한 공간의 경우 주기적으로 충분히 환기하고 표면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소독 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짜 사멸하나요? WHO, 미국 질병관리본부 CDC에서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인 사스코브, 메르스코브 등의 소독제 효능을 시험한 결과 차하염소산 나트륨 및 알코올 등에서도 소독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국내 환경부와 WHO, ECDC 등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독에 효과가 있는 제품을 환경부 초록누리 사이트 http://ecolife.me.go.kr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환경에서 잠재적인 코로나19 감염원 소독을 위해서는 소독제 사용법, 유효 농도 등을 잘 인지하고 에어로졸 발생 위험을 줄이며 물체 표면 소독을 위주로 일회용 천에 소독제를 적신 후 표면을 닦는 방법을 권고합니다. 세 번째 질문. 손 씻기가 효과가 있나요? 손소독제는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손을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를 사용하여 손 씻기를 권고합니다. 다만 손을 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손소독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집을 소독한 경우 집을 비워야 하나요? 환자가 거주한 집을 소독할 때에 소독이 필요한 공간은 비워야 하고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시기는 소독제와 환기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차하염소산 나트륨을 사용하였다면 냄새나 가스 발생 등 위해성이 있으므로 소독을 마친 후 다음 날까지 충분히 환기한 후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500ppm은 8시간 이상 환기, 1000ppm 이상은 24시간 환기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소독을 위해 얼마나 오래 폐쇄하여야 하고 직원들의 복귀는 언제쯤인가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회사에 다녀갔다고 해서 회사 건물 전체를 반드시 폐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 환자의 동선을 파악하여 소독 범위를 결정하고 사용이 확인된 회사 내 공간은 소독을 위해 일시적인 폐쇄를 해야 합니다. 환자가 이용한 공간의 경우 소독하기 전에 오염이 확인된 장소를 표시하여 폐쇄하고 오염된 물건은 밀폐합니다. 소독을 위해 폐쇄된 공간에 어린이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외부 문과 창문을 최대한 열고 환풍기를 사용하여 충분한 환기를 시킵니다. 해당 구역을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한 후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소독 대상 공간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개방 시기를 결정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 환자와 밀접 접촉한 적이 없는 직원들은 소독 완료 후 즉시 근무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소독 후 하루 동안은 시설물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나요? 코로나19 환자가 이용한 시설을 소독할 때에는 공간을 비워야 하고 다시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소독제와 환기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소독한 후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소독 대상 공간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개방 시기를 결정합니다. 다만 차염소산 나트륨을 소독제로 사용한 경우 냄새나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소독 후 환기를 다음 날까지 하고 그 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 환경 표면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실내를 청소하고 소독할 때 구역과 물건을 집중적으로 소독해야 하나요? 환경 표면은 코로나19에 노출될 수 있는 가정 내 공간과 물건들입니다. 여기에는 바닥, 벽, 블라인드, 테이블, 주방 상판 및 가구와 같은 대상이 포함됩니다. 문 손잡이, 팔걸이, 좌석 등받이, 테이블, 키보드, 전등 스위치 등과 같이 사람이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집중하여 소독합니다. 변기와 수도꼭지 등의 표면도 소독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질문. 커튼, 카펫, 베개와 같은 실내 직물 물품을 소독해야 하나요? 세탁 가능한 직물인 침대 시트, 베개 커버, 담요 및 기타 직물은 세탁기에 넣고 세제나 소독제를 이용하여 세탁해야 합니다.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소독제를 분무 분사하면
바이러스가 더 퍼질 수 있는 에어로졸이 발생되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홉 번째 질문. 집 소독에 사용한 청소도구를 재사용하는 것이 안전한가요? 양동이, 막대걸레의 막대, 플라스틱과 같은 비투과성 청소 장비는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독제로 완전히 소독하고 재사용하기 전에 건조시켜야 합니다. 사용된 모든 천과 폐기물은 환경부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참조합니다. 열 번째 질문. 집 보행로나 도로를 소독해야 하나요? 미국 CDC에 따르면 보행로나 도로 소독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보행로나 도로에 소독제를 분사하는 것은 소독제의 효율적인 사용이 아니며 대중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인다고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표면에서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가 전파될 위험은 매우 낮으며 소독 효과도 크지 않습니다. 11번째 질문. 초음파 고강도 자외선, LED 청색광 같은 대체 소독법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적인가요? WHO에 따르면 소독을 위해 손이나 피부에 UV를 조사하면 피부 자극 및 눈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손 소독제나 손 씻기로 예방합니다. 미국 CDC에 따르면 초음파, 고강도 자외선, LED 청색광 등은 사용이 불편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이러한 전기 제품의 감전, 화재에 대한 안전 인증 기준은 있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소독 효능 인증 기준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관련 정보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를 참고 바랍니다. 12번째 질문. 아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도 소독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체험시설에서 장난감이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물품은 비누와 물로 세척하고 건조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소독을 완성하려면 알코올 70% 희석제를 분사하고 충분히 환기시킵니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건, 특히 어린이가 입에 넣을 수 있는 물건에는 삼키면 해로운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소독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13번째 질문.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시설 소독 후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이용객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의료용 폐기물 봉투에 넣어 소독제를 분사하고 밀봉하여 배출합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이용한 경우 남은 음식물을 포함한 폐기물은 소독, 밀봉, 배출하고 전량 1일 소각 처리하고 확진 환자가 사용한 물건의 경우 관리 인력이 수거 후 소독하고 지정한 별도 보관 장소에 보관합니다.